소년 삼국지 제28화 강동의 작은 호랑이, 짧은 포효. 강동에 불어온 작은 호랑이 손책의 바람은 거셌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그는 원술에게 옥새를 내주고 병사 3천과 말 900 피를 얻어 강동으로 향했죠. 아버지의 오랜 부하들과 친구 주유와 함께 파죽지세로 강동을 평정해 나가는 손책의 모습은 마치 죽었던 호랑이의 혼이 젊은 아들의 몸에 빙의한 듯 했습니다. 소년 삼국지의 무대가 강동으로 옮겨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강동의 하늘은 손책이라는 젊은 별로 가득 차오르는 듯 보였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젊은 호랑이의 포효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동을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거세게 평정해 나간 손책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으니 질주하는 작은 호랑이, 그러나 쌓여가는 원한. 손책의 강동 평정은 가히 신화적이라 할 만했습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용맹함으로 전장의 선봉에 섰고 때로는 기발한 전략으로 적들을 속이며 승리를 쟁취했죠. 유효, 왕랑 같은 기존 강동의 콧대 높은 세력가들은 이 어린 호랑이의 기세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젊은 영웅의 등장에 열광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휘하로 몰려들어 강동은 순식간에 손책의 세력권이 되었습니다. 손책은 단순히 무예만 뛰어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심을 헤아릴 줄 아는 현명한 군주였죠. 약탈을 금지하고 백성들을 보호했으며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여 강동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강동은 점차 안정되고 번영하는 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작은 호랑이 장군님은 싸움도 잘하시고 백성도 아끼시고 재주 있는 사람도 잘 알아보시네 라는 칭송이 강동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동의 미래는 마치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강렬할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 손책의 눈부신 성공은 동시에 너무나 많은 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격파했던 강동의 옛 세력가들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고 손책의 아버지 송현의 오랜 악연이었던 형주자사 유표 역시 여전히 손책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심지어 손책에게 병력을 내주었던 원술마저 손책의 빠른 성장에 위협을 느끼고 그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휴, 저 젊은 녀석이 너무 빨리 크는 거 아니야? 내 뱃속에서 나온 거나 다름없는데 배신하는 거 아니겠지? 하며 불안감을 느낀 것이죠. 손책은 이런 위험들을 알면서도 대업을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강동을 확고한 세력으로 만들어 천하삼분지계를 꿈꾸는 원대한 목표만이 가득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그에게 너무나 짧은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비극의 서막 관우의 경고. 이야기는 손책이 강동을 거의 평정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이제 막 정비된 강동의 질서를 다지고 더 큰 미래를 그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동의 평화를 위협하는 묘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유비에게 의탁하고 있던 관우가 형주 유표에게서 손책을 만나러 왔다는 소식이었죠. 관우 장군께서 강동에 오셨다고? 굳이 왜? 손책은 의아했습니다. 적의 진영에 있는 인물이 자신을 찾아오다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주유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형주 유표의 관계가 아닐까 하고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손책은 대범하게 관우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적군에 속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관우의 명성과 무용은 손책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관우는 붉은 얼굴에 긴 수염을 휘날리며 당당하게 손책의 본영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곧았고 마치 거대한 산처럼 굳건한 기상을 뿜어냈습니다. 강동의 작은 호랑이 손책공을 뵙습니다. 관우의 목소리는 낮고 굵직했으며 예의를 갖추고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손책은 관우의 기세에 살짝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운장 장군께서 무슨 일로 강동까지 발걸음하셨소? 소생의 미천한 강동에 큰 손님이 찾아오셨구려. 관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정색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손책공의 무용과 기계는 천혜자자하오. 강동을 평정하신 것은 실로 대단한 업적입니다. 희연아, 소장이 이곳에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손책공이 앞날에 대한 염려 때문이요. 손책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염려라니요? 무슨 말씀이시오? 관우는 손책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손책공께서는 젊은 나이에 너무나 빠르게 모든 것을 이루었소. 강동의 뭇 세력들을 격파하는 과정에서 그대에게 원한을 품은 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요. 영웅의 길은 언제나 가시밭길이요. 특히 급하게 핀 꽃은 바람에 약한 법, 부디 경솔한 행동으로 스스로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오. 이 말을 들은 손책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관우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이 강동을 평정하며 만들어낸 수많은 적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솔한 행동이라는 말은 다소 거슬렸습니다. 운장 장군의 염려는 감사하오. 허나 소생은 언제나 신중하게 행동해 왔어. 누구보다 강동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소이다. 손책은 약간의 불쾌감을 드러내며 답했습니다. 관우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요. 허나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 강동은 물길이 험하고 복병이 숨기 좋은 곳이 많으니 홀로 행동하는 것을 삼가시오. 특히 사냥을 즐기시는 것으로 아는데 부디 자제하시길 간곡히 청하오. 손책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관우가 자신의 사적인 취미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동시에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는 듯한 불길한 경고의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운장 장군의 경고 잘 새겨 듣겠소. 먼 길 찾아와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 이 손책이 감사를 표하오. 손책은 애써 표정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관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대업을 이루시길 바라오. 짧은 인사를 남기고 관우는 조용히 손책의 본영을 떠났습니다. 관우가 떠난 후 손책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유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자 대체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유표의 관계가 틀림없습니다. 손책은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아니야, 공근. 그자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눈빛이 아니었어. 오히려 나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듯한 경고였어. 그는 관우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홀로 행동하는 것을 삼가시오. 특히 사냥을 즐기시는 것으로 아는데 부디 자제하시길 간곡히 청하오. 작은 호랑이의 마지막 사냥. 관우의 경고가 있은 지 얼마 후 손책은 강동의 평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냥을 즐겨 했는데 며칠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종종 홀로 들판으로 나가 사냥을 하곤 했습니다. 주유를 비롯한 신하들이 만류했지만 손책은 걱정 마라. 이 작은 호랑이를 감히 누가 건드리겠느냐 하며 호탕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어느 날 손책은 평소처럼 소수의 호위 병력만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사냥을 나섰습니다. 숲속은 고요했고 사냥감의 흔적을 쫓던 손책은 점차 호위 병력과 멀어져
홀로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커다란 사슴을 발견하고는 흥분하여 활시 위를 당겼습니다. 사슴은 화살에 맞아 쓰러졌고 손책은 활을 든 차에 사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책,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숲속 여기저기서 갑자기 매복해 있던 자객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손책이 강동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죽인 전임 오군태수 허공의 식객들이었습니다. 허공은 손책에게 격파당한 후 조정의 손책을 모함하는 편지를 보냈다가 들통나 죽임을 당한 인물이었죠. 그의 식객들은 허공의 복수를 맹세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손책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작은 호랑이다운 용맹함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활을 겨누어 자객들을 쓰러뜨렸고 칼을 뽑아들고 달려드는 자객들에게 맞섰습니다. 그의 무예는 여전히 뛰어났지만 수적으로 열세였고 갑작스러운 습격에 미처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손책은 자객들을 대부분 제압했지만 마지막 남은 자객 중 한 명이 던진 비수가 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비수는 관자놀이에 깊숙이 박혔고 손책은 그 자리에서 피를 뿜으며 쓰러졌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호위 병력들이 자객들을 모두 제압했지만 이미 손책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짧지만 불꽃 같았던 삶, 그리고 남겨진 숙제. 중상을 입은 손책은 급히 본영으로 이송되었지만 비수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명의들이 달려와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의 생명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손책은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강동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공군 주유의 자 강동을 부탁한다. 아우 권성원이 아직 어리지만 나의 유지를 이어받도록 해라. 주유는 오열하며 손책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책,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강동은 당신이 아니면. 하지만 손책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26. 불과 몇 년 만에 강동을 평정하고 오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던 작은 호랑이. 손책은 그렇게 짧고 굵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고 강동은 다시금 깊은 슬픔과 혼란에 잠겼습니다. 관우의 경고가 섬뜩할 정도로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손책의 죽음은 강동에 드리워졌던 태양을 갑자기 집어삼킨 듯 했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추진력은 강동을 빠르게 성장시켰지만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이루려 했던 그의 조급함은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강동의 미래는 20살도 차에 되지 않은 어린 동생 송원의 어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어린 지도자는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찾아온 혼란 속에서 강동을 지켜내고 손책의 못다 이룬 대업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다음 29화에서는 비극적인 손책의 죽음 이후 강동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젊은 지도자 송원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주유와 노숙 등 강동의 제사들과 명장들의 활약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소년 삼국지 연재에 큰 힘이 됩니다.